미국 증시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물론 증시는 복잡한 메커니즘이라 한두 가지 이유로 판단을 하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씩 짚어나가면 조금씩 본질에 다가설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계속 상승하려면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럼 미국은 그동안 계속 양적 긴축을 해왔는데 유동성은 왜 마르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왜 유동성의 한 축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지 유동성의 관점으로 미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QE와 QT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QE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반대로 QT는 양적 긴축,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연준은 QE와 QT 중에 뭘 하고 있었죠? QT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22년 6월부터 미국 연준은 국채와 주택저당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750억에서 800억 달러씩 돈을 회수하면서 지금까지 QT를 해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강도로 QT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연준은 원래 매달 800억 불씩 회수하던 국채와 주택저당 채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거든요.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조짐이 보이니까 통화를 회수하는 속도를 줄인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줄이면 QE 테이퍼링이 되고, 돈을 갚는 양적 긴축을 줄이면 QT 테이퍼링이 되는 거예요. 앞의 상황에서는 QT의 강도를 낮춘 거니까 QT 테이퍼링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연준은 22년 6월에 달러를 회수하는 QT를 시작했고, 이후에 회수하는 양을 줄이는 QT 테이퍼링을 한 겁니다. 그럼 QT 테이퍼링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QT 테이퍼링의 다음 단계는 QT의 종료예요. QT를 끝내는 겁니다. 언제 끝내게 되냐? 연준은 QT를 끝내는 시기를 은행의 돈이 목표 수준까지 마르는 시기로 보고 있어요. QT를 하면 은행의 돈이 점점 마르는데, 여기서 은행의 돈은 지급준비금을 말합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은행이 예금 중에서 일부를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 적립해 놓는 돈이란 말이에요. 연준이 QT를 해서 자산을 매각하면 그에 따라서 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뉴욕 연은 총재는 은행권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9%가 되면 QT를 종료하는 게 맞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 비율이 9% 이하로 낮아지면 금융시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QT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욕 연은 총재와 다른 의견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월의 후임인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월러 이사예요. 월러 이사가 강조한 건 영레포 잔고예요. 영레포 잔고라는 버프가 있으니까 지급준비금만 보면 안 되고 지급준비금과 영레포 잔고를 더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복잡하게 영레포 잔고는 또 뭐냐? 영레포는 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영레포를 줄인다는 건 은행이 연준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가져오는 거겠죠. 영레포를 줄여서 영레포 잔고에 묶여있던 자금이 지급준비금 계좌로 이동하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니까 영레포 잔고가 버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금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영레포를 더해서 같이 봐야 한다고 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월러 이사는 영레포 잔고가 줄어들 때까지 QT를 좀 더 오래 가져가도 된다는 매파적 발언을 한 거예요. 내용이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고 유저예요. 더 이상 복잡한 내용은 건너뛰고 영레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버퍼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영레포는 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연준이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영레포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뭘까요? 돈이 금융기관에서 연준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이 열심히 흡수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반대로 영레포 잔고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이 공급하는 의미가 있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목욕탕의 욕조로 비유를 해보면요. 먼저 연준은 QT를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했잖아요. 욕조에 담겨있는 물을 유동성이라고 하면 연준은 물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QT 속도를 줄이는 QT 테이퍼링을 했는데, 이건 욕조에 물을 빼는 속도를 줄인 거겠죠. 하지만 물 빼는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물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욕조의 물을 빼면서 욕조의 물 높이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욕조의 물을 천천히 빼면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튼다는 건 뭐냐면 역내포 장고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버퍼 역할을 하는 역내포 장고를 줄여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게 수도꼭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연준이 역내포 장고를 계속 줄이면 욕조의 물을 큐티로 빼면서도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연준이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내포 장고가 정말로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쉽게 볼 수 있어요. 뉴욕 연은이 역내포 장고를 매일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자료로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 역내포 장고가 그동안 급감한 게 보이시죠? 12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역내포 장고는 1,809억 달러예요.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부터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1,809억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작년 여름부터 연준이 역내포 장고를 줄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역내포 장고가 줄어든다는 것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또 시각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겠죠. 역내포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데 역내포 금리는 기준금리랑 같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연준에 돈을 빌려주고 역내포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 은행이 기업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거나 높은 수익률을 얻을 방법이 있다? 이러면 역내포 잔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은행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은 역내포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미국 증시가 오르고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많으면 역내포의 자금을 맡길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내포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든 역내포 잔고는 시장에 간접적인 유동성으로 공급되고 또 기업과 증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화면의 그래프에 빨간색이 S&P 500, 파란색이 역내포 잔고거든요. 역내포 자금이 줄어들면 미국 S&P 500이 상승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에요. 이제 역내포 잔고는 1,800억 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줄일 만한 역내포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장을 밀어올리던 유동성의 한 축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내포까지 이렇게 소진이 되면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월러이사의 역내포 논리로도 QT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댈러스 연준의 로리 로건 총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QT 테이퍼링에 이어서 QT 중단을 언급하고 있어요. 로건 총재가 뭐라 했냐면 역내포 프로그램의 잔액이 낮은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대차대조표 감축 속도를 늦춰야 한다. 먼저 속도를 늦춘 다음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중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흐름을 잘 이해하고 내려오셨다면 로건 총재의 이 암호처럼 보이는 발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무게를 알려면 로건 총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로건 총재가 어떤 사람이냐? 연준에서 QE와 QT 같은 대차대조표 정책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QE와 QT는 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고안되고 처음 시행된 제도거든요. 이런 대차대조표 정책의 실행은 뉴욕 연은이 담당을 해요. 로건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되기 전에 뉴욕 연은 부총재로 근무했는데 이때 대차대조표 정책의 실무 총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연준의 대차대조표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까지 QT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QT 종료와 같은 특별한 정책 변화가 없으면 역내포 잔고가 소진되면서 시장의 유동성 충격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유동성은 이것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유동성을 볼 때는 양과 속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QT와 QE 같은 건 양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던 주체 중 하나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속도는 어떠냐?
올해 여름까지는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서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투자에 도움될 만한 영상들 별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주제의 영상이 멤버십에 올라오는지 썸네일은 다 공개가 되고 있어서 가입 없이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깊은 경제와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멤버십 재생 목록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코멘트. 주식은 누군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사람이 있을 때 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배경에는 풍부한 돈,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